안녕하세요. 타이거 마켓 TV의 타이거 마켓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음, 이번 주는 매매일지를 제가 업데이트를 매일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유튜브 화면에 작성한 것처럼 네, 일단은 시즌 1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들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매매 일지 내용 같이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음, 앞서 매매 일지에 남겼던 것처럼 지난주에 음,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비중을 좀 실어서 이번 주로 넘어왔었는데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 부근 거래 대금도 좋았고 로봇 섹터 쪽 테마도 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네, 바로 이런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절 금액이 나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매매일지를 남기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12월부터 지금까지 매매 내역을 정리를 했었을 때, 제가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었다, 뭐 좋지 않았던 매매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음, 자료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를 드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의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제 스스로를 복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도 어느 정도 또 여유 시간이 생겨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음, 일단 네, 이번 주에 매매했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하나증권 부분이고, 이건 키움증권입니다. 네, 이번 주 내역이고, 일단 하나증권부터 보면 19일 날 두산 로보틱스 손절을 했고, 손절이 사실 늦었던 이유는 한 번 음봉까지, 게다가 이제 밑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음봉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19일 날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넥스트 거래 했었을 때 그 거래에서 저는 반등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네, 지수가 갑자기 밀리는 상황.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거의 본전보다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 전 사실 주식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식의 음봉은 네, 저는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코인의 움직임도 아니고 주식이 그것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고 거래대금이나 차트 위치나 모든 것들이 나름 나쁘지 않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은 저도 경험은 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제가 손절을 하는 부분이 조금 늦지 않았나 네, 그런 어떤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죠.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됐어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 사실 자르고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제가 이번에 마이너스가 난 어떤 주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날 19일 날 손절을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한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이날 한 500만 원, 그다음에 키움 계좌에서도 한 1,500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또 이날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마이너스에 대한 회복
예, 심리가 또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IB 투자를 또 매매를 했었는데 아주 IB 투자에서도 한 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이때부터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뇌동 매매의 어떤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엑스게이트로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19일 날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손절을 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일진전기 마이너스 6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를 계속 하고 있었던 물량이었는데 이때도 시장이 좋지 않고 전선 전기 이쪽 섹터가 좋지 않아서 일단 다시 좀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손절 금액이 좀 크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손절을 늦었지만 손절을 진행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나 엔지니어링, 파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회복을 하고 이날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전기, 뭐 코스모로보틱스도 매매를 했었지만 어찌됐든 30만 원 정도 회복을 해서 이날은 크게 손절 나간 거 제외하고는 130만 원 정도 수익을 회복을 시켜놓고 마무리를 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20일 날에는 그냥 이때는 다시 좀 처음처럼 제가 원래 했던 매매, 당일 매매,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조금씩 매매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달은 3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일 날도 마찬가지로 당일 주도주 매매, 뭐 보유하는 거 없이 당일 매매를 해서 10만 원 수익,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에서는 한 40만 원 수익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이번 주는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키움증권 매매 내역이고 이게 하나증권 매매 내역입니다. 그냥 자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가 뭐 가공하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또 나름 내용을 좀 분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형식은 좀 보기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증권 5월 작년이죠. 25년도 12월부터 쭉 매매를 했던 부분이고, 키움증권 순인데, 일단 하나증권을 보면 쭉 이제 조금씩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다가 뇌동으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거래대금인데, 당연히 거래대금도 평소보다는 눈에 띄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뇌동 매매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었고, 이날은 뇌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다른 날들 대비해서 조금 튀면서 손해가 좀 늘어난다. 역시 손해가 나는 날은 불필요한 매매가 많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좀 잡아낼 수 있었고요. 1월 달에도 뭐 이런 부분들은 장중 매매로 다 수익이 난 겁니다. 장중 매매로 뭐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뭐 전일 종가 베팅을 해서 또 수익이 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수익이 잘 나다가 이날 또 400만 원 뇌동으로 마이너스가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회복을 하고 2월 달에도 보면 이런 날에는 또 뇌동, 그리고 뭐 거래 대금도 역시나 4억, 5억 눈에 띄게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2월 중반부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는 장중 매매로 접근을 했다가 혹여나 손절하지 못하고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유를 하고 넘어가면 뭐 며칠이든 언제든 살려주거나 수익으로 다시 돌려주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그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좋으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은 맞는 부분인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좀 보유를 좀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결국 그냥 잘라내는 매매로 손실을 좀 확정시키고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보유를 하지 않았으면 이보다, 당일로 손절을 했었으면 이보다 손실 금액은 훨씬 적게 손실이 나갔을 텐데, 보유를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었고요. 3월 달에도 이런 부분들이 보유하다가 다음날 빠지거나 하락이 컸었을 때 잘라낸 손절질입니다. 뭐 이런 날들은 또 당일 매매로 계속 수익을 냈던 부분이고요. 4월 달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제 있죠. 보유를 해서 손실이 난 금액. 나머지는 장중 매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보유를 해서, 그러니까 4월부터 뭐 전기, 뭐 산일 전기, 일진 전기, 뭐 이런 것들 보유를 해서 손절 나간 금액,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어 신고가를 내면서 들어갔었을 때 그때 금액에서 다음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락이 컸었을 때는 사실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보유를, 하루 더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 금액이 컸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움증권도 수익이 나다가 이 부분은 산일전기 보유를 하다가 결국 손절을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갔는데, 두산 로보틱스에서 또 손절이 크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하나증권, 키움증권, 뇌동으로 뭐 나갔던 부분은 최근 6개월 동안 1,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당일날 정리하지 않고 뭐 롤오버를 해서 보유, 뭐 본의 아니게 스윙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마이너스로 정리했던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이걸 합치면 한 5,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뇌동매매는, 저는 개인적으로 뇌동매매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0%로 뇌동매매를 하는 이거를 절대 0%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0번 했었으면 지금은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할 수 없다. 뇌동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6개월 동안 이 정도 손실이면 다시 당일 매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어, 제 계좌에 어떤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크게 이번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발생을 했던, 사실 비중도 많기도 했지만, 네, 보유를 해서 넘어가는 이 손실금, 보유를 해서 넘어가서 발생이 되는 이 손실금의 크기가 예, 이번에 계좌 수익을 좀 많이 이제 잡아먹는데 어떤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일단 하나증권을 전체 6개월 동안 전체를 합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수익이 됐었고, 키움증권에서 합치면 한 1,600, 1,7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안 되게. 그럼 결국 이제 요 부분들을 전부 다 합치면 본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한 85만 원 정도. 일단은 이번 달 다음 주에 이제 4영업일 동안 뭐 매매를 하겠죠. 매매를 해서 일단 저는 이제 이거를 제로로 만들고 다시 0으로 만들면 뭐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이 아쉽게 이번 달에 어떤 이런 매매들로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된 부분은 정말 좀 뭐랄까요, 좀 허무할 수도 있고 허탈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냥 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당분간은 제가 하는 매매를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했던 예, 당일 장중 매매, 당일 주도주 장중 매매로
일단은 다시 이 부분을 회복을 시켜서 수익을 쌓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뭐 상따도 많이 저는 가끔 하긴 하는데, 상따도 뭐 정말로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상따를 한 번씩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선 상따도 일단 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매매는 이 부분은 뭐 무조건 예, 당일날 정리를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무조건 제가 하는 매매는 당일날 주도주에서 수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당일날 모든 포지션은 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런 손실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보유를 해서 넘어가는 게 뭐 하루 이틀 혹은 며칠 뭐 한 달 이상 들고 가면 언제든지 또 수익을 주는 현재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지금보다 안 좋은 시장으로 만약에 돌아버리면 이렇게 보유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보유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일단 예,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제가 자산이 더 늘어나서 예를 들면 지금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용하는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령 뭐 3억, 뭐 5억 이 정도의 어떤 자산이 형성이 되면 가령 뭐 1억 정도는 물려 있어도 스윙으로 정말 실적이 괜찮고 모멘텀도 있고 현재 테마와 잘 맞는 그런 섹터라면 사실은 1억 정도, 한 30% 정도 되는 비중이죠. 이 비중은 계속 뭐 마이너스여도 계속 보유를 뭐 할 수 있다. 나머지 이제 2억이라는 뭐 2억이나 뭐 4억 요 정도의 자금으로 뭐 또 운용을 하면 충분히 부담 없는 규모니까요.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가산의 규모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유를 해서 넘어가는 스윙이나 혹여나 뭐 짧게 뭐 봤었을 때 뭐 종배를 통해서 뭐 며칠 더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네, 절대 예, 하지 말자 지금 이제 다짐을 몇 번을 네, 다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뇌동매매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뇌동매매는 정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나갈 수밖에 없는 매매. 하지만 최대한 이제 통제를 이제 해야겠죠. 당일날 주도주로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손해가 났다. 그러면 손해를 확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뇌동매매를 하기 전에 이제 다시 마인드 세팅을 이제 해야겠죠. 오늘 주도주에서도 손해가 났는데 뭐 주도주에서 손해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타점에 문제가 있겠죠. 너무 높은 타점에서 들어가서 네, 심리가 버텨주지 못해서 손절을 나간 케이스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주도주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사실 예, 웬만하면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손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확률적으로도 오늘 뭔가 다른 매매로 뇌동 매매로서 회복을 시키는 것보단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주도주에서 매매를 또 시도를 하는 게 그게 더 확률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해서 넘어가면 뇌동 매매도 최대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주 매매는 글쎄요,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 물량에 대한 손절,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종목에 대한 선택은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종목 선택 자체는 예, 저는 어,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에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다면 이거를 마이너스 뭐 500이든 뭐 얼마든 그 2천만 원보다는 더 적게 손절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뭐 사실은 아까 차트를 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차트는 사실 저도 처음 경험을 해보는 차트라서, 네, 뭐, 글쎄요. 이게, 음, 저도 가끔은 코인을 하긴 하지만, 이런 하락은, 네, 정말 처음 경험을 해보는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 옛날에 뭐 루나 사태 때 계속 빠지는 뭐 그런, 뭐 물론 그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런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이 내려올 때 뭐 이런 위치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이제 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정리를 했네요. 적어도 이 정도에서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네, 이 위치에서는, 네, 저는 만약에 또 이런 위치가 온다면, 네,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제 제 스스로를 복귀를 하고, 음, 뭔가의 어떤 생각을 하고 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네, 음, 그날 당일날, 뭐 이럴 때 정리를 뭐 했었겠죠. 사실 이때 제가 매수를 하고 넘어갔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전날 마이너스 된 금액도 회복이 되면서 수익으로 좀 많이, 기대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진행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복귀는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정리를 하자, 이런 다짐을, 예, 여러 번, 예, 뭐몇 번을 더 해도, 이거는 계속 생각을 되뇌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런 종목도 매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때도 사실은, 네, 이때 매수를 해서 아마 신고가 넘어갈 때 매수를 했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못했어도 이 정도 위치면, 네, 다시금 뭐 5일선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거래가 터졌던 요 금액 갭을 뭐 메우고서라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3% 정도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네, 정리를 못했죠. 이때는 뭐 5일선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구나, 또 이런 기대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역시나, 네, 그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음, 다시 그 가격까지 오기까지는, 네, 이때 매수를 했으니까 되면 26년 2월 말 넘어,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을 보유를 하고 나서야 다시 뭐 수익권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복귀를 해보면 사실은 이 당일날 정리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당일 주도주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회복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않았을까. 시간이 사실은 가장 비싼 돈인데, 예, 사실 그런 부분이랑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신고가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사실 최근에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 LG전자, 뭐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그 당일장의 주도주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로도 충분히 회복이, 이번 주에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어차피 사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좋은 시장에서 수익이 계속 나다가 또 한두 번의 어떤 매매로 이렇게 다시 제자리가 되거나 다시 마이너스로 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보면서 '저와 같은 입장이구나.' 예,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예,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까? 예, 저는 제 결론은 이겁니다. 당분간 보유하면서 넘어가지를 말자. 음, 보유하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요. 예,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살려주고 수익을 준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겸손하게 이런 보유하면서 넘어가는 물량은 하지 않고, 제가 제일 그나마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당일 매매들로 다시금 수익을 좀 쌓아서 다시 좀 계좌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귀는 오늘 이러고 여기까지 한번 이번 주 복귀,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매매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최종적으로 매매를 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열심히 매매를 하고, 또 최근 또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또 겪고 나서 더 강해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이 정도 손실 뭐 한두 달 열심히 또 회복을 하면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차근차근 회복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 제로 베이스로 된 만큼 그냥 제 스스로와의 어떤 약속에 있어서 그냥 시즌 1 마감을 예, 하고요. 다시 시즌 2, 예, 시즌 2로 다시 어, 돌아올 날을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시즌 2로 예, 매일매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전태풍 우리 선수님의 그 예전에 도장 깨기, 1대1 도장 깨기, 예, 그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계속 승리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패배하실 때마다 시즌 1 종료, 네, 그 다음에 또 시즌 2 종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보고 참 재미있다, 유쾌하고 재미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저도 예,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뭔가 이런 큰 실수가 생긴다면 예,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저의 단점을 줄여가면서 저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계좌를 계속 우상향을 예, 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 계획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뼈아픈 이런 이제 실수, 그다음에 복귀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이걸 보고 네, 이걸 보시는 뭐 단 한 분의 예, 구독자분이 계시더라도 이걸 보고 예, 아마 느껴지시거나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시거나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같이 예, 공유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저보다 매매를 더 잘하시고 예, 수익이 많이 나시는 고수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혹여나도 계시다면 또 제 이 매매 내역을 보시면 또 되게 한심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예,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좋게 좋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앞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게 또 응원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음, 최근 6개월 동안의 시즌 1 매매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시즌 2 사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